구름이 간다 하늘도 흐른다 피 끓는 용사들도 전선을 간다 빛발치는 못한 너 연기처럼 헤치며 강건 너를 질러 앞으로 간다. 안녕하십니까. 별셋으로 활약했던 가수 김광진입니다. 예, 오랫동안 많이 여러분들 사랑을 받고 활동을 했던 적도 있고 가수들을 위해서 협회 일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다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뭐 우리 식구들이 그 찬송을 한다든지 그 어떤 가곡을 한다든지 하면 다 이 합창단처럼 뭐 엘터 하는 누나, 소프라노 하는 누나, 테너 하는 형, 베이스 이러면서 그냥 화음이 날 불러왔던 그 음악 가족이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학교에서 노래할 기회가 있으면 형이나 누나들한테 듣던 노래 그 명곡을 많이 불렀어요. 딴 사람들 뭐 학교 종이 땡땡땡 푸른 하늘 은하수 뭐 이런 노래 부를 때 우리는 보면 그 나이 어리지만은 무정한 마음 뭐 갓다리 뭐 이태리 가곡도 부르고 아리아를 부르고 이랬던 기억이 막 그때 다른 학생들하고는 조금 차이 나게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학교에서 늘 들었죠. 저희가 고향이 김해인데 김해에서 그 큰 그 문화회관이란 큰 회관에서 콩쿨대가 있었는데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근데 이틀 동안 콩쿨대 하는데 한 200명 출전을 하는데 저도 출전을 했어요. 마지막 날 밤에는 5명 남았을 때까지 제가 남았어요. 한 사람은 군인인데 군에 오기 전에 가수 생활을 했대요. 한 사람은 부산에서 캬바레에서 노래하는 여자 가수고 저는 고등학생이고 이 세 사람이 마지막 남았을 때 전 라노비아를 불렀어요.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막 크게 막 외치는데 그때 막 환호가 다 박수가 대단했어요. 그때 뭐 그 박수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등부터 부르는데 나를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부르고 군인 아저씨가 3등이고 1등, 2등이 남았는데 부산서 활동하는 여자 가수는 현미 씨의 떠날 때는 말없이가 막 나올 때였어요. 그때 떠날 때는 말없이가 부른 분과 라노비아.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1등을 받아서 금 한 돈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또 남 앞에 우리 가족들이 와서 참석하면 노래를 잘 못했어요. 몰래 가서 했거든요. 금 한 돈을 받아고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 나 1등 했어 하고 들어가니까 왜 연락 안 하고 내 안 알려준 자고 구경 못 왔다는 어머니가 아쉬워하던 그 생각이 난다고요. 그게 홍수환이가 저 참표 엄마 나 참표 먹어서 하듯이 저도 엄마 나 1등 먹었어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1966년도에 부산 KBS 부산방송국에서 전속 가수 모집이 있다는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지원자가 한 5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4, 5명을 뽑는 것 같은데 그게 뽑혔습니다. 부산 지방방송이죠. 그러니까 지방 가수로서 좀 활동을 하다가 군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저는 다른 직장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대 군회를 갔다 온 다음에 뭐 가수를 다시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근데 대구에 사는 우리 누나가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갖고 온 그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 주간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걸 읽다가 보니까 예그린 단원 모집해놓은 게 있더라고. 딱 박스 기사로 보이기에 모집 그 원수 접수가 내일이 마감이더라고. 그때 사진을 한번 찍으면 증명 사진을 찍으면 며칠 걸리잖아요. 그래 보니까 이제 군복 입은 사진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몇 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접수를 했어요. 1차, 2차, 3차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어요. 머리도 그때 막 제대했기 때문에 짧은 머리 스포츠카 해가지고 그 다니는데 그때 김백봉 선생이라는 유명한 무용가 선생님이 안무를 하면서 저를 부를 때 헤어스타일이 김일 선수 같았고 야 김일 선수 저를 그래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연히 그 70년대 초에 그 남북 협상이 있었어요. 그때 박성철이라는 이북 부수상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 예그린도 그게 출연을 하는데 그때 대한민국 뭐 톱 가수들 뭐 다 출연을 하는데 우리끼리 연습을 했거든요. 그 예그린 멤버 중에서 그것이 나중에 정말 말하자면 별넷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KBS의 연출가이시고 PD이신 그 김무영이라는 그 PD 분이 요새로 치면 그 주말 프로에 메인 프로에 출연을 좀 하라는 부탁이 왔어요. 갔더니 브루벨스, 봉봉사중창단 그 우리는 나갔잖아요. 명칭이 없잖아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급조한 게 사운드 4라고 지었어요. 소리가 넷이다고. 그때부터는 자연히 사운드 4가 됐어요. 한 번 나가고 나니까 보니까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달랐던 거는 우리 예그린이라는 데 뭡니까? 그 뮤지컬 하는 단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용을 했다고요. 발레도 하고 고전 무용도 하고 뭐 이러니까 자연히 무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사중창단이라면 한 줄로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어깨 하나씩 이래 넣고 이래 딱 서서 꼼짝 안 하고 노래 부르는 화음은 좋죠. 뭐 미국의 브라더스 포처럼 그랬는데 우리는 보니까 20대 중반 이러니까 암만 해도 젊잖아요. 매주 출연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정 출연이 됐어. 어느 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외래어를 못 쓰게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방송을 하러 갔는데 그 프로듀서가 진피롱 씨라는 지금 고인이 됐는데 그 PD가 오늘부터 이름을 바꿔야 된다. 사운드 4를 못 쓰게 됐다. 보니까 브루벨스는 은종이라고 이름을 하고 봉봉사중창단은 봄봄사중창단. 투 에이스가 금과 은이 되고 김세례라는 김세나가 되고 막 이런 시절이에요. 그 우리는 뭐냐? 점심 먹고 올 때까지 결정을 하라고. 그 고민을 했지. 식사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야, 돼지 넷 할까? 머스마 넷 할까? 사내들 할까? 가만히 생각하다 머릿속에 스타라는 생각. 별? 야, 그러면 우리 별이 4개다. 그 별 넷. 가서 PD한테 우리 별 넷으로 정했다고 하니까 사회자가 소개를 별 넷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별 넷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친구가 자연히 빠지게 됐어요. 별 넷, 그건 이름 짓기는 참 쉽잖아요. 넷인데 셋 됐으니까 셋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건 쉽게 이름이 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별셋이 된 거예요.
75년, 76년 이 시절에 이제 KBS 드라마 전우라는 드라마가 지금 녹화가 시작한다는데 김기웅이라는 작곡가께서 이 노래를 우리를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때 녹음실이 없고 이제 그 조그마한 공개홀인데 거기서 악단하고 가수가 동시에 녹음을 해요. KBS 악단의 김강섭 선생이 지휘를 하고 우리가 그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김기웅 씨가 편곡도 하고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바로 부른 게 전장에 피는 꽃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방송이 너무 많았어요. 요새처럼 자기 곡을 가지고 부르던 시절이 아니고 어느 주제가 있어요. 오늘은 꽃이다. 꽃에 대한 노래만 그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넘는 100분 가까운 쇼 프로그램이 꽃에 대한 노래만 해요. 꽃집의 아가씨라든지 무슨 붉은 장미라든지 전부 꽃에 대한 노래만 하니까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녀만 만나면은 내 가슴 울렁울렁거려. 꽃집의 아가씨는 미워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색진해서 설레는 내 마음을 몰라요. KBS는 완전히 고정이 됐어요. 지금도 옛날 그 프로듀서들하고 같이 친분이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이야기가 들어보면 가수 선정할 때 뭐 아예 첫 번째로 별 넷 캐놓고 한대. 의뢰이 들어간다. 왜냐면 그 프로그램의 솔로 가수들 중에 중창은 꼭 한 팀, 두 팀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념으로.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곡을 부를 틈이 없는 거야. 취입을 안 했어요. 막 사람들이 보면 막 따라도 오고 막 사인해달라 하고 이럴 시절이 있는데 우리의 곡이 한 곡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화공보부에서 제3회 대한민국 방송대상에 남자 가수상 별넷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히트곡 하나도 없는데 되겠어요? 어느 방송국의 남자 가수상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주는 이거 완전 인터내셔널. 여자 가수는 양희은. 근데 1회 가수는 누가 받았는가 보니까 1회 가수의 한상일, 김상희. 2회 때는 누구냐면 송창식, 정미조가 받았을 거예요. 아, 어린이 프로? 오랫동안 하신 걸로. 그건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요? 저희들이 그 별내 시절에 한참 그 나가니까 항상 어린이 프로를 할 때 보는 것 같으면 누군가를 이래 그 대상자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제 별넷이 뽑혔어요. 그때는 뭐냐면 애기들 찾으라는 거 이흥주라는 PD께서 저희를 해가지고 그 프로에 저희들을 출연시켜가지고 경상도 사람이니까 사투리 아니에요. 코미디언보다 더 내 사투리 쓰는 게 더 재미있었다고 저는 창피했어요. 나중에는 그 모이자 노래하자라는 그 소위 어린이 그 뭐 쇼 같은 거죠. 큰 일요일 날 낮에 모이자 노래하자 뽀빠이가 사회하고 하던 그런 것도 또 고정 출연을 하게 되고 그 TV 유치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우리 별세 시절인데 TV 유치원 아침에 유치원 대상자인데 어른들도 굉장히 그 재미있게 보던 프로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은 세 사람이 꽁트도 하고 노래도 하고 어린이들하고 놀면서 우리가 이제 유치원생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MBC에는 상대 프로가 있었는데 뽀뽀뽀란 게 있어요. 거기는 뭐 있어요? 이래 뽀뽀뽀에 뽀시기, 뽀동이, 뭐 뽀병이 이렇게 하고 할 때 그때 아마 별셋에 대한
프로가 한자 저쪽하고 상대적으로 뭐 시몬에서 굉장히 평도 저희들한테 잘해주던 기억이 나요 지금. 다 보고 자랐겠네. 예. 예,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년 정도는 되죠. 1987년도에 오대산에 올라가서 야외를 갔어요. 갔을 때 현인 선생님이 마이크를 탁 잡고 6개월 후면 가수분과 위원장 선출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봐도 여기 있는 김광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옳소 이래 됐어.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막 이런데 그 바람을 타고 6개월 후에 많은 그 물망에 있던 사람들이 저 바람을 못 이기고 제가 추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때가 1988년도에 1월달에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어요. 1월 11일 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이 자리를 잘 하려 그러면 저를 희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국하고 출연료 협상도 해야 되고 가수들의 권익을 올리기 위해서 뛰어야 되고 심지어는 제가 어린이 프로 하고 있는데 가수를 대변하고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싸우니까 압력이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어린이 프로에 김광진이를 자르면 안 되냐. 심지어 이런 것까지 나오죠. 그래서 날 잘라라. 괜찮다. 그러면 난 떳떳하게 더 싸우겠다. 일주일 후에 누가 오더니 그러더라고. 그 어떤 국장이 김 회장 아무개가 지난번에 잘라라더는 거 없었던 걸로 해달라 하더라고. 자르지 그렇습니까 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이렇게 저는 안 되겠다. 1990년도에 별셋을 해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만 전념하겠다 해서 강력하게 지금도 보니까 공적으로 일을 참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돼요. 출연료도 열심히 올렸고 가수들 권익을 위해서 대국민들을 위해서 가수의 날도 막강하게 했고 뭐 KBS 홀에서 오랫동안 매년 가수의 날을 기념 행사도 하고 축하 공연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수의 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렸어요. 저를 여기서 열심히 일하게끔 하신 그 장본인이 현인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현인 선생님이 언젠가는 저보고 광진아 너 내한테 아버지라 해라. 너 내 양아들 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양아들이라. 그 현인 선생님한테 제가 사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뭐 내가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서 그 말씀 아버지라고 호칭을 안 쓰니까 너는 왜 내한테 아버지라고 안 부르냐 하고 야단을 치고 이래서 깍듯이 언제나 아버지 입에 달리도록 그렇게 고쳐졌는데 또 그분도 참 저를 많이 사랑하셨지만은 또 좋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고운봉 선생님 선창을 부르신 참 존경을 받고 인자하시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한테 대해서는 좋지 않는 어떤 루머가 돈다든지 그러면 항상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 편에 꼭 계셨던 기억이 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고 선생님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던 거 어떤 위에서 애썼다는 그런 기억이 나고 홍도야 울지 마라를 부르신 김영춘이라는 그 선생님 원로 가수로 이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무실에 늘 오셨던 생각들 다 고인이 되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가수분과 위원장 하면서의 생각은 김정구 선생님이 한 분도 눈물 젖은 두만강. 이 선생님 참 깔끔하셨던 것 같아요. 김정구 선생님은
우리 선배님들 중에 그 자녀들을 가장 교육을 잘 시켰었고 다 신앙인으로 가족들이 살고 계신 모습 참 보기 좋았고 이분이 언젠가는 미국에 가요 무대 녹화를 갔을 때 한 장면을 보신 거예요. 연락선은 떠난다를 부르신 장세정 선생님. 그때 휠체어를 타고 가요 무대 그 녹화 중에 등장하는 씬이 있었나 봐요. 상봉하는 씬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면서 울부짖는 모습. 한국에서 갔던 가수들이 다 울었다는 것 같아요. 울었는데 김정국 선생님이 많이 우셨나 봐요. 그 유언처럼 남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저렇게 아팠어. 남한테 모습이 과거의 전성기의 모습이 아닐 때는 누구든지 나를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김정구 선생님이 한국을 떠날 즈음에도 조금 편찮으셨는데 뵙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미국 가서도 저녁이 되면 의상을 챙기신대요.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한국에서는 저가 장례위원장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장례 연결식을 우리가 했어요. 하루 종일 김정구 선생의 특집도 하고 연결식 실황을 그 뉴스 시간에 크게 나갔어요. 그리고 김정구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미국 LA에서 저희들이 그 추모 공연까지 했어요. 그리고 산소까지 우리가 방문했어요. 정말로 지금도 후배들이 참 흉내내기 힘들 만큼 대단한 가창력을 가지고 그분들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했다기보다는 노래가 좋았어. 그야말로 노래쟁이에요. 노래가 좋아서 했지. 부를 위해서 노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분들에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차별화돼야 돼요. 지금 현재 이자연이라는 가수협회 대한가수협회 회장 정말 일 잘해요. 자기 소신껏 자기 자리를 지키는 회장. 회장하고 나서 이래 지켜보면서 역시 여자들이 남자보다 낫다는 거. 박미경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때는 주례를 하게 된 동기가 미국 뉴욕에서 저희 딸하고 같이 박미경하고 이래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저한테 만약에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를 부탁한다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딱 5년 후에 주례 부탁이 들어왔더라고. 좋은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5년 전에 약속했지 않느냐고. 그래 내가 주례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가족처럼 아주 잘 지냅니다. 우리 남진 씨는 저하고 동년배고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소탈하고 자기의 그 슈퍼스타인데 그래도 굉장히 서민적이고 구수하고 후배들한테 가장 존경받고 그런 친구예요. 제가 가는 길에 항상 그 협회 일에도 항상 저 손을 들어주고 항상 제가 외로울 때 굉장히 위안이 됐던 친구고 대개 보면 뭐 중년 되기 전에 은퇴하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남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나이가 55년 동안 노래를 하고 있다면 나이가 몇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남진이 젊었을 때 왕성한 전성기 시대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어릴 때 프랑크 시나트라가 불멸의 히트송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60대 불렀다 하더라고. 환갑 우리나라고. 그때 우리는 우와 했다고. 야 어떻게 60세에 마이웨이를 불러서 저 히트를 됐냐. 대한민국 가수들 말이지. 남진이 지금 아직도 신곡 내잖아요. 히트 되잖아요. 그리고 무대에서
젊었을 때 못지않게 왕성한 노래하고 율동하고 나는 이래 봤을 적에 외국 어느 가수도 70대 중반이 됐는데 저렇게 활동하는 가수들이 세계 어디 있어요? 남진이 어떤 사람 세계적인 가수라고 봐요. 세계적인 톱 가수라고 그랬어요.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음악성이 높았어요. 한번 들으면 아주 막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들으면 피아노도 안 배웠는데 피아노에 앉아서 엉금 기어 올라 앉아가지고 이래 치면 보면 명곡보다 팝송을 많이 쳤어요. 그때는 팝송이 많이 라디오에서 팝송 프로가 있었으니까 아주 허스키 보이스의 그 흑인 가수가 부른 노래를 이 노래 너무 좋다 이러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얘가 어릴 때부터 재즈 피아노를 그렇게 배우겠다고 그게 막 심취하더니 끝내는 미국 가서 버클리에서 근데 그때 마침 IMF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한국에 들어오라고 이랬는데 1년만 참아달라고 그게 2년 남았는데 1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 다 여기저기서 따가지고 3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할 때도 졸업식 하니까 수석으로 졸업하더라고요. 예. 지금 트랜스 사이베리안이라는 락 밴드의 키보드 주자로 있고 그 한국에서 방학 때 왔을 때 교회에서 만난 이문세 씨가 곡을 하나 달라 그랬어.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죠. 빨간 내복이라는 곡, 러브 투데이라는 노래라든지 저 노래도 있지만은 저 컬러링에 우리 딸 작곡한 걸 넣어놓고 있어요. 음악을 아주 잘하고 지금도 지금 미국에서 이 시간 연주하고 있을 거예요. 별 넷에서 처음에 이제 간둔 그 안창거라는 친구는 그 후에 그때 우리 형님이 관계되는 건설회사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해서 중동의 사우디에서 열심히 일해서 노년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닦아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조금 보람을 느끼고 별 셋 중에 한 2년 전에 그 굉장히 그 희극적인 요소가 보이던 박일순이라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혈압 관계로 이래서 세상을 떠나서 굉장히 좀 아쉽고 또 한 친구 그 손정우 친구는 그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 작곡도 많이 하고 또 노년에 또 공부를 해서 음악대학에서 졸업도 하면서 그 원래 색스폰도 잘 부르고 색스폰은 뭐 수준급이고 작곡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불렀던 그 보통의 인생 나중에는 탤런트 김성한 씨가 부른 인생이란 노래 그리고 옛날에 진보라가 불렀던 바람아 구름아 뭐 이런 거 다 손정우 씨가 작곡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의 역할을 음악 활동을 하고 제자들 가르쳐서 가수로 키우는 역할도 하고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정통 남성 트리오 별셋입니다. 눈물이 보일까봐 돌아섰지요. 미련을 버리고서 돌아섰지요.
얼마 전까지 사단법인 한국 대중음악인 연합회 회장을 한 8년간 맡아서 하다가 대중음악인 연합회를 설립한 작곡가 신상호 회장 다시 맡았어요. 신상호 씨가 원래 이 대중음악인 연합회를 설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상호 회장은 한국 직능경제인단체 연합회 회장을 총회장을 지금 겸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대중음악인 연합회 상임 고문과 그리고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상임 고문으로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이자연 회장에 또 보좌하면서 그리고 저 한국 가요강사협회 또 상임 고문으로 저를 또 필요로 해서 이렇게 플러스 뭐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고 그래 개똥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팬 여러분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 역할도 못하고 여러분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저희 동료들 권익을 위해서 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내놓고 보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쉬움을 더 아쉽지 않게 좀 채울 수 있도록 더 살아가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고 오래오래 여러분들 서로 좋은 일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